교통사고 실무를 하다 보면은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간병비 문제입니다. 간병비요. 법률 용어는 개호비라고 하는데요. 보통 교통사고를 입게 되면은 이제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든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간병에 대한 소요된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제 그걸 대부분의 이제 가족들이 하면 관계없지만은 형편상 가족이 직접적으로 간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누군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간병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비 기준이 있습니다. 개호비용 기준이 있고 자동차 보험의 약관상에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엄격히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실무상 보험회사의 간병비를 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부상 상해 급수가 몇 급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상 상해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된 부상병이 있는데 그중에서 1급에서 5급까지 해당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 약관상의 간병 위험을 일정 금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를 보면은 1급에서 2급까지는 2개월간, 3급에서 4급까지는 한 달간, 그리고 5급인 경우에는 보름치의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상상에 대한 급수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간호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지마비나 평생 개호가 필요한 이런 환자, 식물인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아주 심한 중상에 입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약관상에 적혀 있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완전 식물인간인 경우 또는 사지마비라도 완전 사지마비, 일부분 마비가 풀린 경우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처럼 가정간호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완전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인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가정간호비 항목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간병비 지급이 쉽지 않다. 약관상이 그렇지 실제로 이제 일반 소송에 있어서 소리면서 실무적으로는 급수에 따른 규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 간병비에 대한 부분 개호 시간에 해가지고 환자가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식사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또는 정신적 인지능력이라든지 또는 대소변 또는 옷을 혼자서 입고 벗고 목욕한다든지 세수하는 이런 부분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타인에 의해서 100% 완전히 전적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비를 개호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업계의 감정이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 간병비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그 개호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호비용 인정의 기준 자체를 남자냐 여자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자 인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같은 관계없지만은 농촌인 경우에 있어서는 농촌의 여자 인부하고 남자 인부하고 인부 차이가 노인단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인부를 기준하기 때문에 농촌 도시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개호비 인정이 달라진다는 부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병비, 간호비, 개호비 용어에 따라서 선택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실무적으로 보험회사 약관 규정과 실제 소송 시에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